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늘상 사지선다형으로,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 오지선다형이죠. 사지선다 아니면 서술형도 있고요. 또 이제 수행평가도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늘상 그런 거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죠? 사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답을 찾아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가서 서울대를 합격을 했다든지 또는 연고대를 합격했다든지 또는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렇게 찾아갔을 때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가 합격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그런 답을 찾아가는, 한마디로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상에서의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적도 우상향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상향은 왜 그런 거죠? 물론 입학사정관이 와서 우상향이면 좋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죠? 1학년보다 2학년 성적이 좋고 2학년 성적보다 3학년 성적이 올라간다면 얘가 대학에 와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을 높여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학생부가 굉장히 개판이에요. 예를 들면 성적도 나쁘고요. 또 기록사항도 별거 없어요. 이렇다고 하면 일례로 언론 기사들 보면 중간고사 끝났는데 재수할 생각부터 한다든지 학교를 그만둔다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사항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우상향이죠. 그런데 이제 일례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봉사활동 시간이 1학년 때 50시간, 60시간 했다 그러고 80시간 했다. 2학년 때도 80시간 했다 그러고 3학년 때는 그럼 반기잖아. 그러니까 한 학기이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3학년 이렇게까지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학생들은 이제 봉사는 안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능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기본 가락, 기본 봉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해야 될까요? 왜 봉사를 해야 될까요?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봉사 마인드를 갖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봉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아이가 조금 더 사회를 이롭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죠. 그런데 얘는 자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다고만 이 봉사활동을 꾸역꾸역 채웠어. 그리고 3학년 때는 거의 안 했어. 이 아이가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 애도 물론 합격한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 가락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 가락 정도는 해놔야, 내가 예를 들어 매번 어디 고아원 가서 방문했는데 3학년 1학기 동안은 안 갔어, 한 번도. 그냥 근처에 있는 청소만 했어. 교실 청소만 했어. 그게 봉사 시간이 됐어. 이 정도만 갖고 이 아이의 봉사 마인드가 있는 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죠? 대학은 분명히 압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바쁘다는 거 압니다. 힘들다는 거 압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봉사가 너가 정말 맞는 아이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학은 그런 봉사 마인드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 2학년 때는 정말로 열심히 많이 했어. 근데 3학년 때는 수능 공부한다고 안 했어. 이러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을 높여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답만 있는데 그 답은 합격하면 답인 거예요. 떨어지면 답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 과정상에서 이미 이 아이는 배운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 과정을 제대로 겪었다면 그냥 써준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이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그 도움이 되었던 걸 거니까 그 아이가 대학을 어디를 갔든지 간에 분명히 이 아이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이렇게 써 내려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능한 한 아이를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3은 이제 넘어갔을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일 거 아니에요, 현재? 근데 현재까지 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최악이라면 어디까지 최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최악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모든 아이는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 깨닫고 이렇게 그 깨달았을 때부터 자기가 바꿔서 실행력을 높여가서 그 능력치를 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필요한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제까지 게임방에 갔고 어제까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런 겁니다. 단 여기에 꼭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은 내가 변한 것은 나의 눈동자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떤 전형으로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지는 선생님은 모를 수 있겠죠.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나의 담임은 알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부닥치는 때가 많으니까 선생님 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과정처럼 각 과목 담당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려고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지금 이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바뀌어진 성적도 올라가고 이런 거라면 선생님 뇌리에 팍팍 꽂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어쨌든 답을 찾아가는 거고 그 답을 찾아가는 거에 확률을 높여가는 거에 이 경쟁인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꼭 합격한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말씀과 물론 방향성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컨설팅도 하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그 확률을 높여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꼭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답을 찾아가는데 그 답은 결국 내가 꼬링했을 때가 답인 것이지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컨설팅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 중에 보면 합격한 아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는 컨설팅을 받아서인 것도 있고요. 하나는 이 아이 역량이 돼서도 있고요. 또 세 가지네요. 하나는 대학이 가야 될 만한 대학을 잘 찝어줬기 때문에 간 거죠. 그 수준을 낮춰준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역량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컨설팅이 달라붙고 뭐 해도 이 수준이라는 게 쉽게 극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 커지는 교육.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확률을 높여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답, 이거 똑같은 1번 찍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번도 될 수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아니면 100번, 1000번 이렇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답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정답 딱 1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건
그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아이마다 상황이, 그죠?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아이들 왜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 이런 경험들 아마 좀 해본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 3년 전에 지나갔던 어떤 아이가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 뭐 1번, 2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항들을 보면 그때 그 아이가 생각이 나네 뭐 이런 거. 왜냐면 배운 게 같거든요. 어차피 아이들은. 요런 걸 하면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한 것은 아마 내용이 다르겠죠.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이 없다. 답은 내가 찾아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현재 뭐 공부가 좀 하위권인데 저 유명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가면 되죠. 아니 정말로요. 아니 이거 저 믿으셔도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저도 정답은 몰라요. 다만 확률을 높여가는 것은 알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지금 이 학생이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학생이라면 그게 정말로 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놀면서의 답은 없죠. 당연히 학업 역량과 인성과 전공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맞춰서 가는 것. 이미 제가 쓴 여러 권 책이나 아니면 나침판이나 보면 늘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이해하시고 답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 그 답은 정답이 아니라 내가 합격한 것이 답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